방금 기사 하나를 봤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 공장에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145조 원을 때려박으면서요. 근데 우리 정부는요, 반도체 공장에서 물을 빼겠답니다. 아니 같은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물을 대주고 한쪽은 물을 빼요. 이게 정상입니까? 오늘은 4대 강보 해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생명줄이 걸린 문제예요. 이재명 정부가 올해 안에 4대강 16개 보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보호, 해체론이 또 나오고 있어요. 4대강 보라는 게 뭐냐면요, 강물을 가둬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겁니다. 가뭄이 와도 물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이에요. 이걸 없애겠다는 논의가 지금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감사원이 뭐라고 했는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보호 해체를 추진한 걸 위법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위법이에요, 요위법. 그런데 이걸 이재명 정부가 다시 꺼내든 겁니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정치가 달라진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이걸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고요. 자, 숫자 하나만 보시죠.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여기가 세계 HBM 시장의 62%를 만들고 있습니다. HBM이 뭐냐면요, AI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품이에요. 이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바로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여주보 상류 취수장에서 매일 11만 톤의 물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하루 11만 톤이요. 반도체 만들 때 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세척하고 냉각하고 공정마다 초순수가 필요해요. 보가 수위를 잡아주니까 가뭄이 와도 공장 라인이 돌아가는 겁니다. 보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수위가 내려가고 물이 불안해지고 라인이 멈출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용인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0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여주보에서 하루 26만 5천 톤을 끌어다 써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거예요. 2011만 톤, 용인 26만 5천 톤. 합치면 하루에 37만 톤 이상이 여주보에서 나가는 겁니다. 세계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공장들이 전부 여주보 물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물을 끊겠다고요?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 있는 곳에 물을 끊겠다고요? 여기서 미국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이다호에 145조 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어요. 물도 대주고 전기도 대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꺾고 D램 1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이크론은 우리 기업을 추격하고 있어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산업 같은 시간정 반대의 방향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상대방이 총을 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군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격이에요. 트럼프는 마이크론에 삽을 쥐어주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뺍니다. 같은 반도체정 반대의 정부, 왜 이러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게 4대 강보는 처음부터 치수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상징을 물리적으로 허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201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복까지 없애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감사원이 보호 해체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찬성 측 전문가 41명의 명단을 시민단체에 넘겼습니다. 블랙리스트식으로 반대 의견을 배제한 거예요. 경제성 분석은 비교 시점을 회의마다 바꿔가며 숫자를 끼워 맞췄고요. 이게 과학입니까, 정치입니까? 결론이 먼저 정해져 있고 근거를 나중에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보호 해체로 안 끝난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수순을 짚었습니다. 첫째, 보를 흔들어서 용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둘째,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입니다. 그러면 셋째, 영입 말고 새만금으로. 이게 완성돼요. 실제로 안호영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니반도체 공장을 정치보복의 볼모로 잡겠다는 겁니다. 10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어요. 이건 좀 심합니다. 아무리 봐도 선을 넘었어요. 이러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냐, 강을 살려야 하지 않냐. 좋습니다. 환경 중요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감사원이 위법이라고 한 절차를 다시 꺼내서 과학이 아니라 정치로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의 물줄이 위협받는 걸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정치 아닌 과학으로 판단해야죠. 수질 데이터를 보고 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과학을 끼워 맞추는 건 환경보호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보복이에요.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허브에 하루 100만 톤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 보의 물을 활용해야 한다고요.
4대 강사업을 했던 당사자의 말이니 감안해서 들으셔야 하지만 숫자 자체는 팩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물 수요는 지금보다 몇 배로 늘어나요. 볼을 없애면서 그 물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대안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건데 대안 없이 해체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이에요. 미국은 145조를 퍼부으면서 우리를 이기려고 합니다. 중국도 엄청난 돈을 쏟고 있고요. 근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20년 전 정치보복을 완성하겠다. 고 반도체 공장의 물줄을 건드리고 있어요. 볼을 해체하고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엔 클러스터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수순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클린룸에서 밤새 HBM 수요를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뭡니까?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만든 반도체 강국을 정치 보복으로 무너뜨리는 걸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앞에서만큼 은정치를 멈추십시오. 이 이야기 공감되시면 옆에 한 분만 알려주세요.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